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어떤 위기, 리스크라고 할까요? 이 대통령의 그 발언, 그리고 이 대통령 그 내각의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그 심상치 않은 느낌마저 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말입니다. 예. 그 3월 6일에 평북 구성에 북한의 90%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 이 발언을 했는데 일파만파 그 한미동맹 균열을 깊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도 보면 본인이 그 북한 평북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왜 지명을 감춰야 되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장관 본인이. 그러면서 그 보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도 알고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아는데 그게 왜 기밀인가? 이거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건요. 예. 손현병 기자가 할 소리입니다. 네, 기자도 혼나요 부장한테. 그렇죠.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있다는 거 다 알더라도 국가가 공인해 주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국가가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줌으로써 북한이 카드를 하나 갖게 된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있는 거 알지만은 없는 척 해버려야 그걸 카드로 못 쓰잖아요. 어디 협상에 나가서도 그거를 그렇죠. 당신이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완전히 북한 정권한테 도와준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발칵한 미국이 북핵 관련 일부 정보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한 달째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만 기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군사적 문제인데 이건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간 거예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정동영 장관을 변호를 합니까? 예. 너무나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지켜봐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논지가 또 정동영 주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지. 이 기밀 누가 흘렸냐? 네. 뭐 이런.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않습니까? 정동영 장관이 등장하자마자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개 국가론은 헌법 위반인데 헌법 3조 위반 아닙니까?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인정할 수 없잖아요. 한 번도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 그렇죠. 헌법에. 아니 헌법 위반 중에서 가장 심각한 위반입니다. 네. 그 논리는 북한 지역을 완전히 김정은한테 떼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지켜온 가장 큰 원칙이 한반도에서 정통성 있는 국가, 합법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노동정 정권이지. 헌법입니다. 예. 노동정 정권이지 국가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지. 그런데 이게 요새 또 한 걸 더 나갑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조선이라 부르라고 합니다. 예. 북한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네. 그거 부르는 즉시 과거 같으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아니 단체를 국가로 승격시키는 것만큼 이적 행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위험을 이제 청와대의 위상 안보실장이죠. 위성락 안보실장이 본인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우려를 표시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한미 간 불협화음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 장관은 공개된 정보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그 갈등을 우리 정부의 공식 기구에서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이거는 그 위성락 실장의 그 위기감 때문에 나온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정부 안에서는 또 소수파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북핵 위기에 대한 그 위성락 그 실장의 걱정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뭘 걱정하느냐는 막 주고받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북핵 위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적은 거 아닐까 이런. 지금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한반도 정세가 북한 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렇게 성급한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을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위기에 비교하면은 이 뭐 장동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소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나 무심합니다. 언론이 무심한 것은 우리 정부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완전히 전략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핵무장 국가로서의 모든 수단을 다 가지고
심지어 이스라엘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미국까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갖췄죠. 완전히 갖췄는데 탑재. 그 불장난을 하려고 해도 말리는 나라가 두 개가 있었어요. 러시아와 중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와는 완전히 우크라이나 파병을 해가지고 군사 동맹 수준으로까지 강화됐습니다. 네. 러시아 안 말릴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그게 틈을 벌릴 생각을 못 해요. 예. 그럼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조건이 허락이 된 겁니까? 가능성이 있는 게 서해에 도발하는 거예요. 서해 도발. 서해 도발하면은 우리가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할 때 김정은이가 핵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죠. 예. 하면은 우리도 전술핵 쓸지 모르겠다는. 그렇게 할 때, 우리 뭘로 막죠? 그렇게 할 때 과거에 우리 뭐 윤석열 정부나 박근혜 정부였으면은 이명박 정부였으면은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갔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과연 그런 공갈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느냐 하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기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응하려면은 딱 답은 나와 있어요. 한미일이 공조를 해야 됩니다. 한미일 공조. 북한, 중국, 러시아 세 핵무장 국가가 하는데 어떻게 핵이 없는 한국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근데 한미 간의 그 동맹 자체가 지금 그 정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걸 바라보고 있는 김정은은 쾌절. 한번 도발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일본이 끼어야 돼요. 네. 한미일이 우선은 방어망을 철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방어망, 아이언돔 같은 것도 2중, 3중으로 만들고. 네. 그래서 제가 정기 구독하고 있는 미국의 포린 어페어즈라는 이 잡지가 있는데 이 표지 좀 한번 보여주죠. 이 잡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죠. 외교 전문 잡지죠. 이런 How North Korea Won이라는 이런 제목의 김정은이가 아주 환하게 웃네. 네.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근데 How North Korea Won. 어떻게 북한은 승리했나? 북한이 이겼나? 윈드. 핵게임에서 이겼느냐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선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선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한국계 사람인데 박정현이라는 여성인데 네. CIA에서 미국 CIA에서 북한 담당하다가 그렇군요. 바이든 정부 때 국무부 부차관보하고 요사이는 연구기관에 가 있는 사람인데 아주 전문적인 건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말씀대로 완전히 핵게임에서 김정은이 이겼구나. 네. 주도권을 잡았다. 네. 이제 과거와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이미. 그래서 과거식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군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경고하는 게 김정은이가 핵을 배경으로 한 서해에서의 도발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느냐. 또 하나 여기 논문에 빅터 차라는 사람이 있어요. 논문. 빅터 차는 유명한 CSIS 네. 선임연구. 그 사람 또 비슷한 논문 또 썼어요. 그 두 개의 논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 논문이 같이 나온 거예요. 이분 또 뭐라고 하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핵 폐기하라는 건 이거 안 먹히게 됐다. 그렇죠. 네.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참수작전 같은 것도 안 먹힌다. 그 이란에서 해봤잖아요. 네. 다 죽였는데 안 먹히죠. 참수작전은 할 수가 없죠. 북한이 이란은 핵 또 없으니까 없는데도 실패했지만 해도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참수작전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방어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군요. 방어망, 한미일 공조.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지금 정동영 문제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군사력 세계 5위 국가인데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발견하기 어렵다는 불안을 왜 갖느냐. 외국 군대가 없어도 된다는 그렇게 느끼게 만든 그런 말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우리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 아니 국군 통수권자가 어떻게 우리가 세계 군사력 5위라고 합니까? 그것은 재래식 군사력 아닙니까?
핵을 빼고 계산하는 거라고요? 핵 빼고 계산한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핵 빼고 어떻게 군사력을 핵 계산? 빼고 계산하는 것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군사 평론가가 그러는 건 몰라도 대통령이 그 말을 하고 놀란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방 문제를 미국에 맡겨놓은 상태 아닙니까? 미국에 다 맡겨놓고 우리는 그는 구경꾼 입장에 서서 가지고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길을 추구하겠다고. 그러니까 안보를 포기한 거죠. 국군 통수권자가 안보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발언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그 상당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당황스러운. 지금 자꾸 뭡니까? 기자들도 이런 이야기 하죠. 네. 자주파와 뭐 동맹파의 대결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강화 들여다보면 자주파는 친북파를 말하는 것 같고 동맹파는 한미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자주파 동맹파가 아니라 대한민국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가 중심파. 그러니까 대한민국파가 있어야지 이게 또 동맹파는 친미 사대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은. 네. 그건 또 자주는 종북으로 가고 정북으로 가고. 모든 중심을 대한민국 국가 이익과 안전에 놓고 생각하는 이런 국가 엘리트가 너무나 허약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선거에 모두가 온 신경이 집중된 가운데 그 사이를 파고드는 그 우리 심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표님께서 잘 지적을 그런데 이거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 예. 왜 이게 선거 이슈가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게 선거 이슈가 안 됩니까? 예. 왜 안전 문제가 선거 이슈가 안 되는 거죠? 왜 기자들이 문제입니까? 아니 정부가 문제일까요? 제가 정치권이 문제일까요? 국민의힘이면 이렇게 공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특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망을 네. 한미일 연계해서 만들어야 된다. 야, 그 얘기 진짜 왜 안 할까요? 오세훈 시장에.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쪽에서 무슨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그런 걸 가지고 승부를 안 해온 게 한국 보수가 이렇게 된 가장 기본 원인입니다. 결국 장동영 대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방선거장은 한계가 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독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분의 한 분이 노춘호 HEJ 이분은 정동영 장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통일부 장관은 90% 농축 우라늄이라고 했는데 구성에 있는 우라늄을 다른 데로 옮겼을 경우에 과연 정 장관 당신이 찾아낼 것이냐. 그걸 찾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이렇게 장관한테 묻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분이 장관이네. 예, 시민들도 이렇게 안타까우고 그 마음 고생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동영 장관님 뭐 이런 표현은 저도 잘 아는 사이에 이런 표현 좀 뭐 하지만 참 정신 좀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도 좀 국민을 안심하는 발언 좀 정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맞죠?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대표님. 그 계란은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프라이가 된다. 옆에 계신 우리 조갑재 대표님의 평소 지론이신데요. 장동혁 지도부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외부 심판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올 것인가? 요리당해 먹힐 것인가? 보수의 생존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조갑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